자, 일모들 마지막 디딤 영상입니다. 전파의 송수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축전기랑 코일은 배웠었죠. 그런데 축전기랑 코일에서 축전기는 얼마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쵸? 그래서 C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코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변의 어떤 거에 방해, 얘는 뭔가 뭘 싫어한다 그랬죠?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막아내는데 이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를 나타내서 여기에서는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코일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 코일은 이 근처에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막 밀어낸다고 한다 그랬죠? 밀어내려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유도된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유도전류를 만들어서 얼마나 그 변화를 잘 막아내느냐의 성질을 가지고 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여기에 전하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 그것을 가지고 전기 용량 C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코일이 가지는 L, 그 다음에 축전기가 가지는 C, 이런 전기 용량과 유도 용량을 가진 이 축전기와 코일을 연결된 이런 회로가 있을 때요. 이 회로는 특정한 진동수를 갖습니다. 이 값은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2파이 L 유도 용량,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이 가진 그 용량을 1 이렇게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이 정해진 진동수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계산을 하게 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회로를 구성했을 때 뭐랑 뭐로? 자, 축전기와 코일로 어떤 회로를 구성했을 때 이 코일과 축전기에 의해서 뭐가 정해진다? 진동수가 정해진다. 진동수 값은 자, 파이는 3.14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정해진 값이고 이 L이라는 값이랑 C라는 값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진동수는 L과 C에서 정해진다. L과 C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다. 특정한 진동수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진다를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축전기에 쌓여 있을 때는요,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코일 자체는 뭘 싫어한다? 변화를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게 되고요. 결국에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하는 이 회로 전체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동을 얼마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를 몇 번, 1초에 몇 번 하느냐를 가지고 진동수가 정해지는 거고요. 이 진동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일에 의해서 L, 그 다음에 측정기에 의해서 C, 이 값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는 정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무선 마이크랑 무선 스피커를 놨을 때 이 안에는 이미 이런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전기와 코일로 구성된 이미 이런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얘의 역할은 아까 얘는 뭐라고 했었죠? 정해진 값이 있다고 했었죠? 자, 어떤 특정 진동수는 F라고 저희가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진동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뭘로 바뀌냐면 전기 신호로 일단은 바뀌어줍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서 만드는 어떤 특정한 진동수의 파로 이제 막 파를 보내는 거예요. 이 파에 당연히 이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 파로 담기는데요. 스피커에 바로 가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의 역할은요. 자, 막 특정 진동수가 막 옵니다. 자, 이 진동수의 파가 막 오면요. 여기에는 이 진동수의 파의 전파죠. 전자기파니까 이 파에 의해서 뭐가 흐르게 되냐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코일 자체에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막 흐르게 되는 거죠. 왜 유도 전류가 흐르냐면 자, 이 전파에 의해서 생기는 뭐가? 자기장이 싫어요. 코일은 방해
일단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아내기 위해서 유도 전류를 마구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특정한 진동수 F로 들어왔었죠. 그러면은 F로 들어오는 전류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했으면은 얘는 막아내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내겠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진동수 F로 막아내는 거죠. 자,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횟수랑 그 다음에 이 코일이 막아내는, 자, 오니까 막아내고 다시 막아내고 다시 이 진동수가 같다는 거죠. 이 진동하는 횟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도 똑같은 F 상태로 막 또 전파를 어딘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스피커도 이 안에 이런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로는 어떤 특정 진동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만약에 특정 진동수가 얘도 F다. 그러면 얘랑 지금 같게 되죠. 자, 이렇게 같게 될 때 뭐냐면 그때가 공명이 일어납니다. 자, 공명이 일어난다는 말은 특정 진동수가 지금 들어오는 진동수랑 같을 때 이때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스피커로 소리가 세게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스피커가 F가 아니라 F1의 진동수를 갖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무리 F가 들어와도 공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전류가 세지지도 않겠죠. 그러면 스피커로 거의 소리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특정 진동수, 이게 왔다 갔다 그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특정 진동수가 생긴다. 그런데 이 고유 진동수에 의해서 전파가 막 파가 가면은 여기에 뭐 안테나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게 흐르기 때문에 유도전류, 막기 위한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얘도 똑같이 이 F로 진동을 하게 된다. 똑같은 진동수로.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도 결국에 뭘 한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진동을 하게 되죠. 이 전자가 진동하는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결국에 이게 전자기 파로 이렇게 파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막 또 파가 가는 거고요. 또 다른 이런 안테나는 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어떻게? 진동수 F로.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이 F라는 똑같은 진동수가 맞춰졌을 때 여기에서 이 전기 신호가 아까 같은 경우는 소리겠죠. 다시 소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또는 TV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다고 합시다. 자, 라디오를 듣는데요. 지금 라디오 방송국이 너무너무 여러 개가 있죠. 자, 이 방송국마다 나오는 진동수가 다 다른데요. 이 진동수가 너무 많이 내 라디오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뭐 MBC, KBS, SBS에서 아주 다양한 진동수, 자, 저희는 보통 진동수랑 뭐 주파수라고도 하죠. 이 라디오 주파수로 막 여러 개의 파가 막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107.7MHz의 방송국, 자, 107.7MHz의 방송국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 우리가 가진, 자, 이 회로가 뭐죠? 라디오 회로겠죠? 이 라디오 회로를 뭘로 맞춰주면 돼요? 107.7로 이 주파수를 맞춰주면은 여기 오는 얘랑 뭐가 일어나죠? 자, 공명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로 안에서 제가 축전기와 뭐죠? 코일이 있을 때 특정한 진동수로 고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 특정한 진동수를 바꾸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 107.7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맞추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각 코일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아까 L이라고 했고 축전기는 C라고 했는데, 자, 코일마다 다릅니다. 뭐가? L의 값이. 자, 축전기마다 다릅니다. 뭐의 값이? C의 값이. 그런데 얘네 둘의 차이는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 L을 바꾸려면은 갈아 끼워야 돼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에를 다 뒤져가지고 이 코일을 갈아 끼워서 107.7메가로 맞추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 C를 조절합니다. 자, 저희가 축전기 그때 얘기할 때요.
자, 이 두 개처럼 어떻게 따라서? 자, 이런 면적에 따라서 C의 값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이 같더라도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전기가 가진 얘의 면적 바꾸기 쉽지 않겠죠. 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조절하냐? 이 축전기 사이에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조절해가지고 어느 107.7MHz인 이 라디오 주파수랑 딱 맞게 하면은 어떤다? 우리는 107.7MHz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라디오라고 할 때요. 우리 라디오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버튼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전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전기를 조정하냐? 저희 축전기 배웠을 때 이렇게 판이 하나씩 이렇게 도체판 두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판의 한 면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면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축전기 도체가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거리에 따라서 뭐 값이 C 값이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C 값을 얘로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면 딱 이 지점에 오면은 몇이다? 아까 들으려고 했던 107.7이다. 예를 들면 뭐 얘를 이렇게 또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는 뭐 우리가 어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냐면 뭐 93.3MHz에서 나오는 걸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축전기, 이 도체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일을 갈아 끼우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축전기의 거리만 조절해서 이 회로의 진동수를 조절하고 이 조절한 진동수를 가지고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축전기 C하고 그다음에 코일 L과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이런 회로가 보통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전자기파가 발생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달도 되고 보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